이곳은 대도시 인근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아침 동이 틀 때까지 이곳에서 생존해야만 합니다. 길거리라서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걱정 마세요. 제겐 밤을 지새기 위해서 후드가 달린 우주복을 입고 있고 생존을 위한 필수품도 가방에 챙겨왔습니다. 저를 언제나 응원하는 분들의 격려도 같이 왔습니다. 새롭잖아요. 우선 이 거리에서 밤을 지새우기 위해서 저는 그저 앉아서 제 주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남들은 생존하기 위해서는 의식주를 빨리 마련한다고 뭔가 많이 분주한 모습이던데, 그러고 보니 제가 이걸 왜 집 밖으로 나와서 길거리에서 이런 모험을 시작했는지 말씀을 못 드렸네요. 저는 어릴 적부터 은둔형 외톨이였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항상 외로웠고 언제나 방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거울 보니 중년의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랜 방황과 은둔 속에서 이제는 이 방안과 메타버스 세계에서 벗어나서 실제 현실 세계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현실의 풀 한 포기도 신기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를 알기 위해서 책을 읽고 다시 메타버스 세계에서 현실 세계를 미리 접하려고 하다가 결국 현실 세계로 못 나가고 더 메타버스 세계에서 우물한 개구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결심했습니다. 그냥 무작정 나가보자. 그래서 가방 하나만 메고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아직은 낯선 대나대는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너무 어색해서 밤거리에서 적응 기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코 고는 소리,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더 이상 방에 서서 메타버스 세계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어릴 적 왕따의 고통과 집단 따돌림으로 상처받고 방 안에서 이불 밖은 위험에만 생각하기에는 인생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와, 나도 언젠가 연애도 해보고 여행도 가보고 싶다 했었는데 방에서 지내느라 게임하느라 귀찮고 두려워서 계속 꿈으로만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나가보자 하고 제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라도 메타버스를 탈출하여 현실의 로망을 이루기 위해 일단 밤거리로 나왔습니다. 계속 집에만 살았더니 뱃살도 축 늘어지고 운동도 하지 않아서 몸 상태도 점점 안 좋아지고 이제 모든 것이 예전만 못합니다. 두 발도 지저분하고 어느 것 하나 현실성이 없어졌습니다. 남들은 무인도 여행이다 해외여행이다 하면서 외국 영상이나 모험의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하는데 저는 방에서 나온 것도 정말 오랜 방 만이라서 이 밖의 풍경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석양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었군요. 남들의 모험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들은 지형지물을 이용해 식수를 구해하거나 식물에 비닐을 씌우면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는 식물의 증산작용 때문에 비닐에 수증기가 맺히게 하여 식수를 구하거나 아니면 해변의 구덩이를 파서 비닐봉지로 식수를 구할 수 있는 다른 확실한 방법 등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도 나중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일단 이불 밖으로 나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모험입니다. 남들은 산속에서 근처 재료로 집 공사도 하고 비상용 물과 식량 라이터를 챙겼으며 도전는 저에게 아직 너무 큰 꿈입니다. 일단 저는 이불 밖에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밤을 지새울 수 있는 용기부터 키워볼 생각이며 차츰 용기가 생기면 집 짓기 등을 시도해보고자 합니다. 날밤을 포기하기 전까진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둑어둑해져서 제가 길거리로 나와 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길거리, 이 길거리 냄새 낮 동안에는 계속 잠만 자는 생활을 해서 이렇게 밖에 나온 본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처 없이 돌아다니며 혹시 버려진 물건 중에 날밤을 샐 때 쓸만한 게 있는지 찾아다녔고 주변 풍경도 봤습니다. 언제 저렇게 큰 구조물이 들어섰나? 생각보다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아까 낮에는 정처 없는 발걸음이 그만 나의 인생에서 잊지 못할 곳까지 와 버렸습니다. 재활 프로그램에서 만났던 선생님은 나의 방황에서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따뜻한 말을 건네주시던 그 선생님 댁에 갔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해변에서 밤을 지새워 보기로 할까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그 생선님의 집 앞은 나중에 제가 더 용기가 나면 나의 용기 있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그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시간까지 미뤄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온갖 떨칠 수 없는 상념의 파밍을 마치곤 거리를 떠돌아다니며 밤을 지샐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아까 보니 떠돌이 개와 죽은 동물 사체들도 많고 다리 밑은 좀 지저분하고 그리고 하수구이랑도 가까운 것 같고 주변에 관공서 건물들이 있어야 조용히 밤을 지새울 수가 있는데 오늘 밤에는 비와 바람이 기상예보되어 있어서 아마도 비를 맞으면서 날밤을 새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세찬 비바람이 불더라도 저는 절대 방 안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비바람을 다 맞으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합니다. 그래도 비바람을 잘 막아줄 지붕 같은 건 밑에서 밤을 지새어야 하겠고 심지어 자는 동안 개들로부터 물어 뜯기는 않겠지. 벌레, 특히 모기들은 너무 성가십니다.
저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면 차라리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 저는 방탈출에 무려 10여 년 걸렸습니다. 반드시 해변에서 밤을 지새우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해변 재활용 구역에서 의자를 주워서 날밤을 새기 위해서 설치하고 다음날 다시 같은 곳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도전 과제는 해변에서 날밤을 지새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돌아가겠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밤을 지새워 보겠습니다. 밖에 나와 제 주변을 살펴보니 주변 관공서 공무원이 나와서 저를 많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이제 해가 져서 전에 배가 고픕니다. 삼각김방을 가방에서 꺼내서 아까 관공서에서 받아놓은 정수기 물과 함께 삼각김방을 꺼내서 주섬주섬 먹습니다. 역시 안 하던 산책도 하고 밤 공기도 좋아서 매일 먹던 삼각김밥이 꿀맛입니다. 과연 이것만 먹고 밤을 지새울 수가 있을까요? 저는 얼마 전에 그 좋아하던 맥주도 끊었습니다. 저는 맥주 킬러였습니다. 맥주 고래였습니다. 1.5리터 원샷은 기본이었습니다. 제가 맥주를 수십 년을 달고 살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다른 것은 다 몰래 먹었는데 생맥주만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맥주는 배달도 되지 않았고 호프집에서 미성년자였던 저에게 팔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생맥주는 무슨 맛일까 하는 환상에 사로잡혔다가 그만 그 맛을 보고 환상과 매치되어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입에 그 생맥주를 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생맥주를 여전히 좋아합니다. 운동을 마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목적까지 얼얼하게 만드는 차가운 얼음잔에 담긴 생맥주를 간절히 원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트럼프였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전 대통령 트럼프입니다. 그는 항상 말하기를 자신이 술고래로 보이지만 자신은 술을 인생에서 절대 입에 댄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 내가 맥주를 달고 살았고 술에 취해서 인생을 허비한 것이었다. 이제라도 즉시 술부터 끊자. 금주를 하고 나니 현실감이 점점 생기고 밖으로 나올 생각도 점점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술에 취해서 낮과 밤도 구분 못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술을 끊으면서 동시에 담배도 끊었습니다. 담배는 입대하면서 피웠는데 끊지를 못하게 있었습니다. 온갖 핑계로 도배를 했던 저는 담배도 끊을 수 없었고 커피도 끊지 못했습니다. 담배, 흑맥주, 커피는 모두 블랙입니다. 태웠다는 공통점에 1급 발암불질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암도 두려울 나이입니다. 제 친구들 중에는 죄송합니다. 저는 친구가 없습니다. 저는 왕따의 희끼꼬머리입니다. 방구석에서 10여 년을 있었고 그 전에도 은둔형 외톨이였는데 친구가 있을 턱이 없습니다. 제 지인 중에는 50세도 못 넘긴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승승장구하였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체 이상을 느껴서 병원을 갔는데 암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학병원에서 진단했는데 병의 원인이 나오지 않자 의사들 중에서 노련한 분이 폐암을 의심했고 결국 폐암으로 밝혀졌습니다. 폐암은 발견이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건강하게 살고자 합니다. 운동도 하고 살도 빼고 술도 끊고 커피도 끊습니다. 아침에 먹으려고 사과도 준비했습니다. 밀가루도 줄이고 더 이상 짜장면이나 짬뽕도, 특히 스파게티면이 중화면보다 더 인체에 안 좋다고 합니다. 저는 이불 밖으로 나오기 전에 무수히 많은 생존 기술 영상을 보며 공부해왔기 때문에 이런 건강에 대한 내용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법 절차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썩은 사법 절차 그래 제가 방 안에 들어갈 때도 올바른 사법 절차가 있었다면 그토록 오랫동안 방 안에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사법 절차가 오히려 저를 더 궁지에 몰아서 제가 스스로를 감금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리저리 또 생각을 굴리다 보면 길거리에 나온 것이 처음이라 잠시만요 좋은 생각만 하자, 기쁜 생각만 하자, 세상의 아름다움만 보자, 또 나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남들을 싫어하고 이러면 다시 또 다 보기 싫어지고 그러면 결국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나온 방인데 어떻게 탈출을 했는데 나쁜 생각은 떨쳐내고 좋은 생각만 하자. 얼만저 책을 읽었습니다. 어릴 적 읽었던 리프 벤 윙켈. 이 책은 미국의 작가인 워싱턴 어빙이 1819년에 쓴 단편 소설입니다.
리벤 윙클이란 이름을 가진 네덜란드 미국인이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을 당시 캐스킬 산맥에서 신비로운 네덜란드인을 만나서 술을 마신 뒤 잠이 든다. 그가 잠에서 깨어보니 20년이 지나 있었고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으며 그때는 미국 독립혁명이 지난 뒤였습니다. 왠지 제가리반 윙클의 경우와 같은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이 책의 교훈이 뭔지 몰랐으나 지금은 압니다. 술, 핑계, 그리고 허송세월 다 부질없습니다. 이제는 새 출발입니다. 이제 눈물은 그만 포기는 김치 셀 때나 하는 말입니다. 와, 김치에 밥 싸먹고 싶습니다. 지긋지긋하지만 고마운 삼각김밥 대신 김치에 밥을 먹고 싶어졌습니다. 다음에 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열심히 먹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는 대인 기피증이 있어서 밤에만 들어다니고 심지어 밤에 정면으로 사람을 만나면 일단 피하고 봅니다. 자격지심. 좀생이 아니 좋은 생각만 하자. 오늘 무사히 밤을 새울 수 있을까? 조금씩 용기를 내는 모습을 올리고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중화계 배우 서소강은 2024년 9월 1일 베이징에서 식도암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식도암은 식도에 발생하는 암인데 위치에 따라 경부식도암, 흉부식도암, 위식도 연결부위 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암의 조직형에 따라 편평상피세포암, 선암, 항활근 6종, 횡문근 6종, 림프종, 흑색종 등으로 구분되는데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국에서 발생한 암은 24만 7,952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 식도암은 2,748건으로 전체 암 발생의 1.1%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식습관이 위암과 식도암과 깃은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서소강이 식도암이라면 유전적 요인이거나 후천적 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소강에 따른 SNS에 당신은 내 인생의 유일한 전설, 사랑합니다 라며 아버지를 추모하는 글을 남겼고 합니다. 서소강의 사망 소식은 저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가족에게도 연이어 비극이 닥쳤다고 합니다. 서소강은 부인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의 세 번째 아내가 서소강의 죽음 직후 과로와 슬픔으로 인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인데 특히 세 번째 아내는 서소강보다 30세 연하로 두 사람 사이에는 두 남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서소강은 정말 위대한 배우였습니다. 생사결이라는 영화는 마지막 대결신이 부산 태종대에서 촬영되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런 액션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고난이도 아니 예술의 경지의 무협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도 꾸준히 영화에 출연하였으며 주로 악역 전문이었습니다. 제가 술, 담배, 커피를 끊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끊고 있는 과정입니다. 술 맛을 수십 년간 알아왔는데 끊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며 끊고 있다고 진행형으로 마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술에 입을 댈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하며 평생 조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참고로 식도암을 예방하려면 위험인자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도 암으로 젊은 나이에 많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한국인은 술을 절제하고 담배를 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유지해야 하며 탄 음식이나 가공된 햄, 소시지 같은 질산염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것들입니다. 탄 것들, 숯불에 태운 것들, 소시지는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특히 햄을 좋아했는데 이것들도 끊으려고 합니다. 오늘 무척 많이 걸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대로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부턴 진짜 위기입니다. 비바람이 분리감기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 뭐가 문제지, 뭐가 잘못된 거지? 안 돼요, 안 돼. 부정적인 생각은 그만. 아까도 화장실에서 남녀 커플이 강아지 2마리 데리고 산책을 나왔는데 저와 정면으로 대면하였고 대인 기피가 있는 제가 서둘러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까먹었고 지금은 낮에는 거의 방에만 있고 밤에도 사람과 정면으로 대면하면 피하기 일쑤입니다. 좀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치려면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합니다. 뭐가 문제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화장실 앞 커플 앞을 그냥 지나가면서 데리고 산책 나온 강아지를 귀엽다고 말을 붙여 볼 걸 그랬나. 다음에는 꼭 시도를 해봐야겠다.
종이에게는 불이 붙이고 사람에게는 말을 붙여야 하는데 상대방이 말을 붙이겠지 말을 절대 안 붙이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변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니 마음이 편해옵니다. 인간의 조상은 바다에서 왔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해양 생물로 살았고 불과 몇천 년 전에 육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태아는 양수에서 키워집니다. 태생적으로 물을 좋아합니다. 세계 90% 인류가 바닷가나 물가에서 살고 있고 갑부들은 별장이나 호화주택이 바닷가에 즐비하며 캠핑의 끝판왕은 바로 요트입니다. 김정은은 요트가 수십 척이라는데 늦은 밤을 몇 시지? 지금 시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9시 14분입니다.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제 새벽입니다. 제 마음의 반대편을 탐험하다가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의 흔적을 또 발견했습니다. 안돼 부정적인 생각은 그만. 재활 선생님 말로는 이 원인을 타인에서 찾게 되면 불행진다고 하셨는데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생각하자 이 어둠이 끝나면 용기를 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보자. 비바람이 쳐도 이 해변은 정말 포근하다. 처음에는 곳이지만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 해변도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많이 캠핑을 하러 온다고 합니다. 특히 가족 단위로 많이 눈에 띄네요. 거기에서 나는 운이 좋게 바다가 곧바로 내다보이는 이곳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내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일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나도 가족들과 함께 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 캠핑 자리를 대여하여서 철판이랑 소금 그리고 돼지고기 그리고 채소 아이스박스에 찬 음료까지 준비해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추석이 코앞인데 혼자서 지질이 궁상을. 아니 부정적인 생각은 그만. 다행히 아직도 시간이 많이 안 지났습니다. 이렇게 양손 가득 좋은 풍경과 소리를 챙겨서 내 방으로 돌아온 뒤에는 오늘 받은 좋은 느낌과 기분을 항상 떠올리자 새로운 자리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깁니다.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오면 맛있는 음식을 직접 요리도 하고 그리고 감성 있는 화덕으로 인테리어까지 해준 뒤 피자도 구워보고 싶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하고 나서 가족들과 함께 수영도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그렇게 힘을 보충하고 다시 낚시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낚시 도구도 있은데 제대로 낚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배어 낚시를 가렸지만 이젠 못 잡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 설렘만으로도 너무 좋아서 기분이 들뜬다. 아침에 사과는 금사과라고 하던데 사과를 순삭했습니다. 해변을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저 해변 속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해변을 거닐지 말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바다는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한다는 말 기억하시나요? 저는 바다를 느끼고 싶습니다. 거짓말처럼 응답이 왔습니다. 저의 해변에서 날밤 보내기의 첫 성공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으니 집에 손님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방이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방도 깨끗이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저 해변에서 보초를 서는 분들이 보였습니다.
인사나 할까요? 날밤입니다. 말수는 적지만 착한 사람입니다. 이 해변의 평화로움이 당신에게도 깃들기 바랍니다. 잠시 아직 서먹하기 거리를 두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나그네 모두가 이방인이지만 우리는 같은 시대와 같은 공간을 함께 공유하는 공유자입니다. 비록 해결해야 될 과제가 남았지만 서로 도와서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해변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해변 산책을 마치고 복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해안가 주변의 관목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 앞에서 사진을 찍고 싶네요. 원래 저는 사진 찍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거울도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달라지려고 합니다. 멋있는 모습으로 차츰 나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오늘은 사과로 아침을 먹었으나 다음번에는 고기도 굽고 국도 끓여서 먹어보자. 근사하게 아침을 거하게 먹고 어깨를 쫙 펴고 해안가를 걸어보자 가지고 온 관공서 정수기물을 마셨습니다. 여긴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여기는 여긴 되고? 네, 여긴 갯벌 체험 매표하신 분만 들어오셨어요. 아, 그래요? 저쪽 끝까지 가능한 거예요? 저기 끝에 가시면은 네. 아마 나오시라고 하실 거예요. 저기 저쪽 끝이요? 갯벌 가시는 갯벌 아니, 가시려고. 저쪽 바위 쪽으로 가려고. 그러게요. 저기는 잘 모르겠네요. 잘 몰라요. 저기 형광색 조끼 입으신 분이 에? 어디 있어요? 네, 저기 바위 쪽에 보시면 계시거든요. 그분이 아까는 나오시라고 그러시긴 했어가지고. 형광조끼? 네. 바위에? 안 네, 보이는데? 바위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안 보이는데 아, 지금 바위 안쪽에 계세요. 나이 드신 분이에요? 네네. 아까 본 것 같은데. 네네네. 아, 감사합니다. 네네. 여기 관리에 승인을 받고 들어와야 돼. 어디? 국제법으로 보면은 공유수면이 아니고 말뚝으로는 건 입장료예요. 그리고 여기는 애들 데리고 와서 갯벌 체험을 만들어 준 거예요. 해안 양식장이에요. 한번 나가든 안 나가 앉았든 뭐. 해수면을 보면 해양수산. 그것도 이제 당국의 여기 관리에 승인을 받고 들어와야죠. 촬영 오신 분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아니요. 그럼 뭐해? 그리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요. 그냥 이쪽으로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 산책을 그냥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 안으로 들어가요. 갯벌 채우면은 별도로 못 들어가요. 지금 왜냐면은 어떤 분이라든지 오면은 공문을 띄우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예. 예. 특별한 카메라맨이나 KBS도 취재 나오면은 공문을 띄우고 들어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예. 각 관계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걸 지켜주셔야 네. 돼요. 우리는 안 돼도 매표도 되기만 하면은 들어가는데 그건 안 돼도 되면은 애기들만 4명. 그래, 애기들만. 그럼 3만 원 결제해? 비록 맹물이지만 맛있게 먹으니까 와 진짜 맛있었습니다. 일체 유심조 진짜 최고의 만찬이었습니다. 해변을 떠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막상 이 해변을 떠나려니 왜인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변에 고마운 마음을 전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의 작은 작별 인사를 전합니다. 처음 온 곳이지만 이곳에서 포근함을 느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당당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오리라 혼자 약속을 해봅니다. 나는 꼭 약속을 지킵니다. 분명 똑같은 하루인데 어제는 밤 비바람을 맞고 부들부들 뜰 때는 최악의 하루였고 오늘은 최고의 하루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받은 상처로 이곳까지 왔지만 해변에서 날밤을 보내고 보니만 어린 시절의 상처 덕분에 오히려 더 큰 깨달음과 인생의 재미를 느낀 것 같습니다. 제임스 맥어보이 주연의 영화 23 아이덴티티를 보면 주인공은 어릴 적 상처로 무려 23개의 자아를 가진 정신분열병을 앓게 되지만 그는 초인이 되었고 그가 납치하여 잡아먹으려고 했던 패트리샤도 어릴 적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를 살려주면 상처받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상처를 딛고 일어나면 더 큰 세계가 열릴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글의 결과가 아닌 과정 그 자체에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오늘은 여기까지가 어릴 적부터 받은 상처로 이 해변에서 날밤을 보냈지만 이를 통해서 해변의 아름다움과 숨은 보석까지 발견할 수 있어서 행복했던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상처의 고통보다 이를 딛고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